유만주가 꿈꾼 장서각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을 거고 아마 지금의 공공도서관을 넘어서는 그런 거였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거기에 비하자면은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만주의 집에서 멀지 않은 수각교, 지금 이제 신한은행 남대문 지점 그쯤에 권상시인이라고 하는 귀공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은 근방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그런 집이었고 장서가 무려 13,000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유만주는 권상신의 서재에 여류량이라고 하는 명청의 학자의 전집이 있다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여류량이라는 학자는 명말 청초의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나라에 접어들고 나서 이 사람이 반청 사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문자옥이라는 사건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 청나라에서 금서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 뭔가 반청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 영조가 이제 중국 가는 외교관들에게 중국 가거든 이 책 좀 구해와 이렇게 밀명을 내릴 정도로 이 어류량의 문집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금서다 보니까 중국에 가도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일이 조금 흘러서 유만주가 이 책이 조선에 있고 그게 바로 여기서 뭐 1km도 안 되는 권상신의 집에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자, 며칠 전에 권상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직 문상을 안 갔지. 요거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가서 말을 좀 붙여봐야겠다. 이렇게 좀 비굴하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끝내는 결국 책을 빌리지를 못하게 되고요. (1782년에) 해주라는 저기 지금 북한 땅인데요. 지방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십니다. 그 임기가 3년째 되던 1784년에 집안 형편이 최고로 넉넉해져서 필요한 책을 이제 사서 갖춰둘 그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1784년 한 해 동안 이제 유만주의 집에 이 책회와 각회가 계속해서 드나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책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책주룹입니다. 주룹이라는 말은 거간이라는 뜻이고 바로 중개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책회 조씨라는 인물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재밌게도 유만주와 동시대를 살았던 정약용과 조수삼이 이 책회 조씨를 조신선이라고 부르고 있고 똑같이 증언하기를 이 책회 조씨는 어린 시절에 봤을 때도 중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40년 뒤에 자기가 중년 남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중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늙지도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맨날 뛰어다녔대요, 서울을. 그래서 언제나 달리면서 이렇게 서울에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구해주는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조신선이다 라고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유만주는 그거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 조씨하고 거래를 했고요. 제일 먼저 이제 구매한 그런 책이 문선하고 폐모논부라는 책이에요. 문선이나 폐모논부 같은 것은 이제 문장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공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해서 사두라고 하신 거였고요. 이 문선은 처음에
1,000문을 부르는 거를 이제 깎아가지고 800문에 샀어요. 20% 할인을 받았고요. 폐문음부는 그거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비싼 책이어가지고 한 달 동안 막 흥정을 했지만은 애누리 없이 8,000문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남산이의 초가집이 한 채에 30냥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폐문음부 살 돈으로 그런 집 2채 사고도 남으니까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그런 거금이다. 유만주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이제 역사가였는데, 근데 이 전문가인 체케조 씨가 이 고객의 그런 수요를 이제 미리 알고 이제 자치통감 강목, 속자치통감 강목, 자치통감 강목 발명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책 시리즈 3종 세트를 쫙 보여줍니다. 이 책이 책수가 다 48책 합치면, 그리고 값은 60냥.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를 어떡하나. 이제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아버지가 너가 몸이 아프니까 약값으로 쓰라고 보내주신 돈이 얼마 있고, 그러고도 다 마련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할부까지 해서 역사책 3종 세트를 쫙 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구매한 날 일기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해주목 판관으로 재직할 때 그 관내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급 적용을 받아서 전라도 익산으로 부임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파직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져서 이제 명동집을 팔고 1년밖에 못 살았는데, 이제 그거보다 거의 반값도 안 되는 남대문 근처 창동의 집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체케조 씨가 명동집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이사하기 며칠 전이었는데요. 체케가 보여준 조그만 역사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수진본이라고 하는데요. 손안의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유만주가 이거 돈 대신에 해주에서 난 좋은 먹이 10개 있는데 그거랑 바꾸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하는데, 체케조 씨 싫어요 하면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요. 그 뒤로는 유만주의 집에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한 유만주에게 빛이 되어준 그런 친구가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 유만주의 가문은 서울의 기계유씨이고요. 이 집안은 골수 노론으로 분류되는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당색이 다르면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당시에 좀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새롭게 만나게 된 이 책을 많이 가진 친구는 소롱계의 장서가였던 거죠.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민경속인데요. 이 민경속의 7대조가 바로 조선에서 전설적인 장서가로 꼽히는 민성휘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서점에 가면은 민성휘의 장서인이 5개 쾅쾅쾅쾅 찍혀 있는 그런 책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민경속은 조상에게서 그런 책을 물려받아서 많이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책을 되게 좋아해서 자기가 사서 채워넣은 그런 책들도 많고, 자신이 읽은 책의 목록을 가지고 책을 한 권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이제 수료고인록인데요. 민경속의 친구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은 책인데, 이 유만주가 그 목록집을 빌려서 보고는 조금 기가 죽습니다. 와, 이 민경속이라는 친구는 나보다 책 훨씬 많이 읽었구나. 게다가 다 원서야 막 이러면서 조금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책 목록을 만들어 보면서 역시 조금 난 아직 초라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경속과 유만주는 서로 취향이 아주 비슷했어요. 유만주는 특히 중국의 명나라 말 청나라 초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김성탄이라는 작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민경속이 부탁도 안 했는데 김성탄의 책을 척 하고 빌려줬어요. 자기 아직 못 본 거였는데. 그래서 그거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고마워하면서 편지를 쓰고 자기도 선물을 보내고, 책을 매개로 해서 이제
우정을 이제 유만주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뭐 조선 왕조실록이나 그 과거 급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그런 재능을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확인받을 기회를 얻지는 못했어요. 아, 나는 역사가라는 내 꿈을 이루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만주가 죽을 때까지 쓴 그의 일기 흠영은 지금 우리에게 18세기 조선의 개인과 사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특별하고 빛나는 그런 역사책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은 유만주는 역사가라는 꿈을 결국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2016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유만주의 흠영을 자료로 삼아서 1784년 유만주의 한양이라는 특별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를 본 어떤 같은 또래의 청년이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되게 멋진 포스팅을 했어요. 그는 평범한 자신의 일기가 일종의 역사서가 되고 후세에 의해 연구되고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해줄지 몰랐을 것이다. 보통인 것들이 헛되고 하찮게 될 거라는 그의 생각은 기분 좋게 틀려버렸다. 어렵게 자기의 젊은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위안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유기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중생의 구원이라는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그런 노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결함 많은 존재였던 손오공이나 저팔계 이런 동료들은 이 긴 여행을 통해서 저마다의 숭고하고 고귀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독서를 통해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하일기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담은 여행기로서 조선시대에도 이미 베스트셀러였고요. 여행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다. 그런 각도에서 봐도 아주 새롭고 전혀 낡지 않은 그런 여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지만은 조선의 국경을 벗어나 보지 못했던 그런 유만주가 흥미롭게 읽었던 이 열하일기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지금 같은 때에 읽어보면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